군산뿐만 아니라 임실까지 다른 시도에서 들어온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일선 시군과 함께 전북에서 처리되고 있는 다른 지역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른 시도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한 750톤의 불법 폐기물이 떠밀려온 군산의 폐기물 처리장. 환경부 위탁을 받은 공공처리장입니다. 문제는 민간 폐기물 처리장에도 얼마든지 다른 시도에서 폐기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광주시가 임실에 허가를 내줘 논란인 토양 정화 업체에 들어온 오염된 흙도 대구 등에서 가져온 겁니다. 전북에서 폐기물 보관이나 가공이 가능한 민간 처리 업체는 모두 340곳, 재활용 업체가 276곳으로 가장 많고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53곳, 소각을 주로 하는 중간 처리 업체 9곳, 폐기물을 땅에 묻는 매립업체 2곳 등으로 하루에 처리 가능한 양은 12만 톤이 넘습니다. 전라북도는 양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다른 시도의 폐기물이 전북의 민간업체에 들어와 처리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시장 군수 회의를 열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하시고 우려 사업장에 추가적으로 조사한 것은 물론 특별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이 확인되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시군과 함께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라북도는 장기 방치되는 폐기물은 행정, 대집행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치우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전북교육청과 상산고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법령에 맞는 평가를 원한다는 상산고 요구에 전북교육청은 평가 점수와 지표 변경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향후 평가 결과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산고 재지정 평가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전북교육청이 공고한 재지정 기준 점수 80점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권고 점수가 70점인데 유독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높였습니다. 왜 전라북도만 잘 나가는 학교, 또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점수를 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자사고가 자사고답게 운영이 되려면 최소한 80점 정도는 유지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자사고와 특목고는 모집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의무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옛 자립형 사립고였던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에 대한 노력은 학교 입장에서 공공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걸 평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80점으로 기준한 것도 억울한데 그 나머지 기준을 또 도저히 저희들이 법적으로 의무사항도 아니고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정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그건 그 자사고 평가를 받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지 뭐겠습니까? 상산고는 교육청이 평가 기준을 고수할 경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과 강원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완화했으며 경북과 전남도 지표 수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이 같은 변화 움직임이 평가 점수와 지표에 대한 일체의 조정은 없다고 밝혀온 전북교육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KT의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과 업체 간의 임금 협상이 10달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기준 노임 단가의 절반 수준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과 전화선을 설치하는 KT 하도급 업체 5곳의 근로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임금 단체 협상은 벌써 10달째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입니다. 올 상반기 기준 KT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이 속한 직종의 평균 노임 단가는 31만 6,396원. 작업이 위험하고 숙련된 기술자가 적어 직종 전체의 평균 노임 단가보다 10만 원가량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자가 없어요. 숙련된 기술자들이. 사람도 없고 일도 어렵고 케이블 타서 그 위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무지하게 어려워요.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하루에 받는 돈은 16만 원 남짓. 대한건설협회가 제시한 노임 단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공에서 안전대 하나 차고 이게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직접 받는 돈은 통신 외선공이 지금 15만 원, 반장이 16만 원 받고요. 하지만 업체들은 회사 운영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운영비가 나가야 하니까 그리고 생각한다고 그러시면은 회사는 전체로 그 생각을 하시지 지금 현재 그 KT 상임직에서 요구하는 것은 순수한 노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KT 하도급 업체의 노임 단가 문제는 전북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 대구, 경북 등지에서도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사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 추진돼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들어서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고 군산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현대중공업이 조선소 재가동을 외면한 채 자사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동서발전에서 울산과 군산의 유휴 부지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요청했지만 전혀 진행된 것이 없고 군산조선소 부지를 조선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북인권선교협의회와 기독교 제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5.18 망언자를 엄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망언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건 친일 반민족 행위보다 더 악의적이고 일부 국민들이 아직도 5.18의 진실을 믿지 않는 것도 이 같은 거짓 선동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북인권선교협의회는 이에 따라 5.18 망언처벌법 제정과 해당 의원들의 제명을 국회에 촉구하고 검찰은 10만 원 등을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북에서는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빠르면 다음 달에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하고 서민 금융 지원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 중심지에 대해 짧게 언급했습니다. 금융 중심지 추가 지정이 타당한지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 달에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빠르면 한 3월쯤이라도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중심지 용역과 추진위원회 개최는 사실상 전북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산권의 반대가 심하긴 하지만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 속도는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가동이 중단된 군산조선소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이 재가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목적한 대로 성과를 거둔다면 그 부분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최종구 위원장을 면담한 협력업체 대표들은 그동안의 정부 대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지원 확대와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을 촉구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북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해 노후 경유차를 10년 안에 모두 없애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이를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매연 저감 장치 설치 지원 규모를 당초 3,600대에서 13,600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지원을 10년간 계속해
해마다 노후 경유차 13만 5천 대를 10%씩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전북의 적십자 회비 모금액이 목표의 79%에 그쳐 오는 4월까지 2차 모금을 진행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올해 모금액은 지난해보다 2,500만 원 적은 11억 8천만 원으로 목표했던 15억 원의 79%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사 측은 군산 GM 공장 폐쇄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전북의 인구가 줄면서 모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종합건설사 436곳의 실적이 1년 전보다 8.6% 증가한 3조 1,56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이 같은 성과가 새만금 우대 기준을 통한 대형 공사 참여가 늘고 민간 건설의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실적 1위는 개성건설, 2위는 제일건설, 3위는 신성건설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고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다음 달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이 오히려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KT 상용직 노조와 한국음료노조가 지난해부터 업체를 상대로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노동부가 부당 노동 행위 등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돌린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항소했습니다. 이 군수는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고 형량을 부당하게 정했다며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 원 상당의 홍삼 제품 200여 개를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버섯 세트를 돌린 혐의로 김제 지역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올해 초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조합원 40여 명에게 2만 원가량의 버섯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금품 제공 등 선거 범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35살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9시 15분쯤 전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34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가 간호사에게 감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북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눈은 내일 새벽까지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1에서 3cm, 비는 내일 저녁까지 전라북도 전역에 5에서 30mm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엔 날이 갤 것으로 예상돼 정월 대보름인 내일은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상 2도 안팎, 낮 기온은 5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비나 눈이 그치면서 당분간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The trouble is, it's just so obvious. I still see all the lines of surgery remnants where you cut away, left your flaws behind in the ether. The face of